기자님, 저는 마트 가서 식품을 고를 때 이렇게 습관적으로 뒷면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재료명이랑 식품 성분표 이런 걸 보게 되는데 보려고는 하는데 어려워서 몇 개 보다가 하다가 몰라. 그래서 일단 그냥 안 사게 되더라고요. 이상한 글이 너무 많이 있으면. 있으면 그거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사실 저도 사실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전까지는 좀 애매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거를 보면서 식품 성분표를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읽히도록 할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저희 어머니를 생각했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힘들면 그냥 이러면서 그냥 안 읽으세요. 그러니까 어려우신 분들 거의 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또래도 마찬가지로 너무 바쁘잖아요. 애들 보느라. 그러면 그거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애들 옆에서 엄마 가자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한마디로 이렇게 딱 정의를 낼 수 있을까 봤더니 어려운 말들 있잖아요. 그런 이렇게 첨가물이 거의 다 첨가물인데 그 첨가물들을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저 같은 이제 전공자라면 알고 있으면 좋은데 굳이 그냥 일반 분들은 외우시지 마시라. 그냥 제가 한 가지 원칙만 딱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책에서는 구구절절하게 A부터 Z까지 딱 써놨는데 그냥 결론만 딱 말씀드리면 성분표 딱 보고 이 마트에서 살 수 없는 재료 있잖아요. 이 마트에서 만약에 간장 뭘로 만드는지 아시죠? 이 책 보셨으면? 콩, 대두, 콩, 그다음에 물하고 또 하나만 뭐 있으면 되죠? 소금, 소금. 네. 원래 간장은 그 세 가지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간장을 딱 보면 그 세 가지만 딱 적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간장을 딱 보면 구구절절하게 막 뭐 써 있어요. 뭐 액상과당, 뭐 MSG, 무슨 온갖 이상한 말들이 많이 써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액상과당 여기서 살 수 있나요? 마트에서 살 수 없죠. 네, MSG 써 있는데 MSG만 여기 마트에서 살 수 없죠. 마트에서 살 수 없냐? 있느냐 그거를 따지면 그게 첨가물이냐 아니냐가 구분이 가더라고요. 전문적으로 아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주의해야 될 첨가물 같은 거 쫙쫙쫙쫙 정리해놨어요. 근데 그거를 아시면 좋지만 힘드시면 그 기준 생각하시라. 만약에 콩 여기 살 수 있죠. 마트에 살 수 있죠. 물 여기 살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소금, 천일염 살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액상과당이 적혀 있어요. 간장에. 액상과당은 바로 마트에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첨가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한 99%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이름, 이렇게 처음 이상한 들어보는. 이름들. 네, 처음 들어보는 이름 당연히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처음 들어보는데 마트에 있겠어요? 네. 근데 처음에는 이 기준을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아느냐 모르냐를 따져봐라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학식이 풍부하신 분들이 많아요. 안식향상 나트륨 이런 거 다 나 아는 단어인데 이거 어떡하지 뭐 이런 거. 네. 그러면 좀 약간 기준이 애매하잖아요. 근데 안식향상 나트륨 마트에서 살 수 없잖아요. 그 기준으로 하면 이거는 첨가물이다 아니다가 밝혀지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전부 다 맞을 수는 없지만 그냥 약식으로 그냥 생각하시기에 여기서 살 수 없으면 그냥 첨가물이구나. 첨가물 들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그래서 그 식품 성분표, 그러니까 원재료명 읽을 때예요. 원재료명 읽을 때 그 기준 가지고 생각하시면 이거는 좋은 성분들로만 이루어진 거구나. 아니면 첨가물 많이 들어갔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정말 모르겠다 그러면 비슷한 제품들 한 3개 정도 골라요. 간장을 만약에 3가지 정도를 고르는데 뭘 살지 모르겠다 그러면 짧은 거 고르세요. 그러면 맞아요. 대부분 이건 한 80%는 맞아 떨어져요. 네, 그렇게 조금 약간 꼼수를 부리셔도 된다는 거. 기자님, 제가 이 책에서 새로 배우게 된 건데 원재료명을 저도 보긴 했는데 이 책 내용을 봤더니 그 원재료명의 순서에 따라서 그 음식에 얼마만큼 많이 들어있는. 먼저 이제 대원칙을 말씀드리면 원재료명 보는 순서는 가장 많이 들어있는 순서대로 적혀 있는 거거든요. 간장을 예로 들어보면 간장에서 뭐가 제일 많이 들어가야 될까요? 콩이 더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일부 어떤 그 업체가 만드는 데서는 물이 더 많아요. 그러면 그게 물이 가장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간장 만들 때 콩이 많아야 되는데 물이 가장 많네? 그러면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물이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구나. 그 원재료명 순서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제일 많이 들어있는. 맞아요. 그 순서대로 표기되게 나와 있고 그리고 원재료명은 다 표기되게 돼 있어요. 네, 전성분 다 표기.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법이. 그래서 가장 많이 들어있는 순서대로 짝짝짝짝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전부 다 표기되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의 그 내용을 읽고 이제 아이들 음료 같은 거를 가서 보면
정제수, 물이죠. 물 다음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액상과당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설탕물이라는 말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게 순서대로 나오는 게 더 많다 이런 건 모르고 그냥 이게 들어가 있겠거니라고만 알았는데 이제는 이거는 설탕반 물반이잖아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순서를 알고 계시면 우리 지금 오렌지 주스 만약 예로 들면 오렌지가 제일 많이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제일 앞에 나와야 되겠죠. 근데 오렌지 주스 딱 보면 물이 제일 먼저 들어있고 말씀대로 설탕 그 다음에 들어있고 짝짝짝짝 가다가 나머지에 이제 과즙 들어있잖아요. 그 순서가 제일 마지막에. 그러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다. 이 원칙 잘 이 생각하시면 식품의 표지를 볼 게 아니라 여러분 뒷면에 있는 내용을 봐야지 이게 진짜 무슨 음식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재료명을 볼 때 각종 첨가물들은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많아서 이제 모르면 일단 사지 말고 그리고 최소화된 것들을 이제 비교해서 사자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도 꼭 이것만은 피하자. 예를 들어서 이게 들어있으면 거의 안 사는 게 좋다라고 생각할 것 몇 가지만 좀 찝어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일단 좀 오해하시는 게 식품 첨가물은 무조건 다 나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정말 양날의 칼이에요. 예. 왜냐하면 식품 첨가물 보존제 없으면 그냥 마트에 진열될 수가 없는 제품들이 거의 90%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게 해주는 게 식품 첨가물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최소한의 원칙으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그 식품 첨가물을 법적인 그 허용량만큼만 넣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먹어도 솔직히 이제 바로 위해가 되진 않아요. 바로 위해가 되진 않는데 그래도 줄여서 먹는 게 가장 좋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연구가 가장 많이 된 게 아질산 나트륨이에요. 아질산 나트륨 어디에 들어간다 아시죠? 소세지, 베이컨. 맞아요. 붉은색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소세지 같은 거, 베이컨이나 뭐 이렇게 햄 같은 거 원래 이렇게 만들면 집에서 만들어 보면 거무튀튀해요. 예, 그렇죠. 그 붉은색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아질산 나트륨을 딱 넣어야지만 붉게 되는 거예요.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건데 그 아질산 나트륨이 발암물질. 임은 많이 아시죠? 근데 이제 허용량만큼, 그러니까 허용량 이하로 넣어놓긴 하지만 그것만 먹는 건 아니잖아요. 핫도그에 또 들어가 있고 뭐 많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줄여서 먹자 그런 주의고 소르벤산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어묵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것도 보존제이긴 한데 그런 것도 이제 바람이라든지 알레르기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묵 보시면 이제 좀 생각하시고 주의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아황산염이라는 게 있어요. 아황산염은 그 말린 과일 있잖아요. 그것도 보존제긴 한데 말린 과일 아니면 그 우리 포도주 이런 데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만 먹으시면 이렇게 막 두드러기 나고 이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약간 예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면역 체계가 뭔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몸이 약하시거나,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포도주 먹었을 때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이렇게 단발적으로는. 근데 뭐 그게 축적이 된다거나 좀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먹었을 때 뭔가 알레르기 증상이 일어나듯이 뭐 그런 것들이 좀 위험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니 우리는 최대한 뭔가 가공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는 최소한으로 먹자. 이게 제 어떤 주장이에요. 네. 그런 것들을 가끔 이렇게 뭐 어쩌다가 먹는 건 괜찮지만 너무 많이 과하게 먹지 말자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허용한 양만큼 먹고 또 다른 음식에도 먹고 했을 때 이제 더 많아지잖아요. 중복 섭취 문제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황산 나트륨에 대해서 이 와인 안에 얼마가 들어가느냐는 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얼마 이상은 넣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 와인 먹으면서 와인만 먹는 거 아니잖아요. 뭐 치즈도 있을 수 있고 말린 과일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육포라든지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 동시에 먹다 보면 첨가물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내 몸에 같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중복 섭취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하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법적으로 허용된 어떤 용량치가 있지만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왔을 때에 대한 어떤 문제는 과학적으로 아직 입증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식약처나 이렇게 소비단체 뭐 이런 데서도 일을 이렇게 자문위원으로 일도 하는데 전문가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시도를 하긴 했어요. 이렇게 이 중복 섭취에 대한 어떤 위해성 평가를 해보고자 했는데 그게 과학적으로 굉장히 어렵대요. 그렇죠. 네, 여러 변수가 너무 많고, 너무 맞아요. 변수 너무 많고 사람에 따라서 그 면역 체계가 달라서 그거를
얼마만큼 소화할 수 있는지, 면역체계가 이겨낼 수 있는지 이것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섣불리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정말 그러면 소비자들이 알아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 섭취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최대한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게 바로 중복 섭취고요. 칵테일 효과는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 이거 두 개 1 더하기 1에 2만큼 효과가, 그러니까 위해성이 있는 게 아니라 1 더하기 2는 3, 4만큼의 위해성이 생기는 게 칵테일 다른 효과. 종류가 이렇게 섞였을 맞습니다. 때. 네. 대표적인 게 혹시 햄하고 어묵하고 같이 요리하세요? 어묵하고 햄하고 같이 조리를 하면 거기서 그 나오는 물질들 아질산나트륨, 소르빈산이 모여가지고 또 다른 위해적인 물질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각각의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해요. 그런 현상이 바로 칵테일 효과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밝혀진 게 바로 이거지 어디서 어떻게 몰라요. 그리고 이게 뭔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연구도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정말 알아서 그냥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일단 어묵과 소시지는 같이 드시지 마세요. 아, 정말 무섭네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섞였을 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중복 섭취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개개인마다 이게 몸이 다르니까 허용치가 또 이제 다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매연을 예로 들어보면 매연이 건강에 나쁜 거긴 하지만 뭐 아주 막 피해라고 하진 않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왜냐하면 괜찮아요. 그 정도 수준은 이렇게 뭔가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괜찮은데, 아프신 분들 아니면 노약자 이런 분들은 가면, 임신부 이런 분들은 바로 어떤 위해성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몸 상태에 따라서 정말 가려 먹어야 된다. 그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항상 자기 몸 상태에 귀 기울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